오늘의 이 결과를 두고 누군가는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은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그간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같이 어떤 사업을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쓰고 너는 책임 없어 라고 각서 썼다고 그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필 귀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장모만 빠진 게 조금 이상했는데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잘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사필 귀정이다.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가 저를 보고 계시네요. 예. 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덕담이기도 합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잘 대응하길 바란다.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저는 또 떠올리는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에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많이 밟았잖아요. 네. 특히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 아시겠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했다가 2심에서 무죄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겨우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심까지 있으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 판결은 아예 입건도 되지 않았던 건데 입건되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입건돼서 기소가 돼서 법정 구속되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 본인의 고초를 생각해 보면 2심도 있고 그다음에 3심이 또 있기 때문에 전 저렇게 너무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난 과거를 너무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 대선 출마선을 하면서부터 처가와 장모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다 했었습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이고 수사 중인 사안들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첫 스타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서 아까 말한 어느 누구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 그게 조국이든 또는 청와대든 아니면 심지어 장모든 누구든 간에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윤석열다운 법치와 공정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두화 변호사 손 드셨습니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건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확인 안 된 보도자료도 냈는데 그럼 추미애 장관도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없다고 한 부분을 어떤 엄청난 배경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두 분을 다 못 믿나 봐요. 이성윤 이제 서울중앙고검장까지 서울고검장까지 돼 있는데 이 두 분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추미애 장관이랑 이성윤 공검장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고요. 아까 2015년에 경찰에서 아예 입건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 수사 관계자들 이제 다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본인도 1심, 2심, 3심 판결이 뒤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법조계에서 용궁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용궁 갔다 왔다. 예, 그리고 본인 부인도 그랬잖아요. 해병군 네, 김씨 네. 사건에 얽혀서 막 수사받고 뭐 이랬었으니까 이 누구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텐데 사필 규정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는 그리고 여기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섣불리 말씀하시기엔 본인이 또 피의자 피고인도 돼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 싶고 사필 규정 이런 말씀 쓰시면 모 여배우가 또 SNS에 내일 글 올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두화 변호사가 참 눈치가 빠르십니다. 바로 또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이 질문을 받고 이 국민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내가 더 증명을 할까요? 판단은 국민께서 할 겁니다. 국민 판단을 강조했고, 김부선 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해라, 무릎 꿇어라, 뭐 그래야 내가 이재명 너가 살 수 있는 길이야. 굉장히 거친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부선 씨 논란은 또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이재명 지사의 이제 사생활 영역인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가 됐죠. 그때 이제 김부선 씨가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선거라는 게 정책이나 이런 데 좀 초점 맞춰서 좋지만 네. 또 이 선거라는 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창 전 총재가 선거 때 보면 두 번의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마다 이제 아들의 병역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결국 나중에 이제 김대엽 씨 파일 문제로 해서 선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허위 사실로도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의 어떤 아들의 병역 문제나 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지금 뭐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죠. 어떻게 이재명 대응하느냐. 지사가 이제 며칠 전에 자신의 그 형수와의 어떤 녹음 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했잖아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어쨌거나 네. 또 상대방에서 제기를 할 거니까 이 김부선 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부선 씨 본인이 또 스스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게 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상대방인 김부선 씨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고 아마 이거는 뭐 선거 끝날 때까지도 이 논쟁은 아마 시끄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김부선 씨가 뭐 의미심장한 또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경천 동지할 만한 가족의 비밀을 이재명 지사가 아마 김부선 씨한테 말해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해줬지만 난 죽을 때까지 침묵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는 김부선 씨가 뭐 좀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계속 좀 논란이 모르는 될까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신 것이 또 예. 침묵할 것 하니까 결국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게 저렇게 얘기해 놓으면 결국 이제 소문은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경천 동지할 만한 가족의 비밀을 말해줬다. 그거 들었다. 근데 본인은 끝까지 얘기 안 할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갈 수밖에 없죠. 네. 결국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성과,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대가 될 텐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얘기 안 하면 진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소문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마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어요. 본인 감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뉴스탑10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장모 1심 선고 내용과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했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그야말로 오늘 잘 발표된 갤럽 조사입니다. 예. 윤 전 총장이 25, 이재명 지사 24. 당연히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뭐 누가 앞서고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뭐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6,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가 나왔네요. 갤럽 조사는 참고로 주관식 조사입니다. 예, 최재형 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지금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정말 네. 정말 초박빙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다른 조사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추세가 보면 주로 이제 ARS 방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무선 전화를 통해서 묻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갤럽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이 대권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면접을 받는 분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이기 그런 때문에. 거죠. 주관식.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X파일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한번 한 조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 조사가 X파일이 한참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오늘의 판결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역시 현재까지는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1%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표를 낸 다음에 이제 이 한 조사거든요. 예. 근데도 여전히 이제 2% 성상에 있다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야권자들이 강력한 어떤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장모 판결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과연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유지할 것이냐, 빠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다음 주 조사가 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조사는 이제 어제까지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뭐 장모 1심 선고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이재명 지사는 24가 나왔지만 대권 홍보를 이제 행보를 본격화했죠. 이 여론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뭐 매주 그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